사실 지금 뭐 여기 계신 댓글 다시는 분들, 아유, 딴 지금 유튜브 갔더니 다 싸우고 있는데 여긴 안 싸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싸운다는 얘기가 아마 전당대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언제나 전당대회 뭘 겪으면,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지 않는 후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지지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부딪히기도 하는데,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끼어들지 않다가 네네. 민주당이 조국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대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개입해도 되나? 숟가락 하나 얹고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봐라, 문자가 바로 이렇게 뭐랄까 개입을 하지 않느냐. 네네.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또 이런 어떤 행태들을 보면 당시에 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의 비약으로 지금 이 전국, 그러니까 전대 전국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인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오늘 문자가 5개인가 쭈르륵 나왔잖아요. 네네. 그 중에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네. 문자 중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꼬투리 잡기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제가 막 비판하고 막 했던 게 네. 김병수, 네. 드루킹 네네. 이게 뭐 댓글 조작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댓글팀이라는 그 단어가 문자에서 나오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어부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결국은 새하고 뭐 조개하고 싸웠나? 그러니까 어부만 좋은 거예요. 왜 민주당 좋은 일을 못하러 시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도 경쟁이니까 컴피티션이니까 네네. 치열할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이번엔 조금 너무 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전국 합동 유세도 시작이 됐고 TV 토론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딱 2주하고 한 23일. 네. 그러니까 2주하고 3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에 화요일인가? 네네.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뭐 거의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고, 사실 어떤 선거든 종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이제 네거티브가 성행을 하고, 네거티브의 마지막이 가족들 연관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도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에서 문준용, 그러니까 네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부당 채용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또 화근이 돼서 나중에 이제 서로 뭐 문바와 그 다음에 손가락 혁명군끼리 정말 원수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이슈를 갖고 나왔습니다. 박지원도 신났어요. 박지원도 지금 국정농단으로 번진다 하면서 네네.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촉구했고, 네네. 뭐 지금 이현주, 이름도 되기 싫은 이현주도 신이 났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은 내가 상대한다라고 네네. 해서 끼어들려고 하고, 네. 뭐 남의 지금 전대에 제각기 다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뭐 지금 그나마 옥립식이 아니라 뭐 두 사람이 나온다 하면서 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두관과 이제 이재명인데 이 두 사람은 절대 국힘처럼 싸우면 안 된다. 서로 뭐 화합하고 어깨 동무하고 아름답게 경선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사람이 네. 박용진 전 의원이었잖아요. 네네. 박용진 박용진 의원이 아프대요.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래가지고 암인데 공개할 정도, 그거를 말씀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 기사에 다 났어요. 기사군요. 설암이래요. 설암. 저런.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박용진 의원이 그때 전당대회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공천 이렇게 파동 겪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낙천한 사람 중에 사실 박용진 의원이 가장
계속 힘들었잖아요. 몇 번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4번인가 네네. 연달아 떨어뜨렸는데. 뭐 그랬던 정당이 무슨 뭐 박지원 의원 뭐 이런 뭐 이현주 의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계제가 되나? 아니 본인들은 공천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진 몰라도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낙천한 사람 제가 생각나는 게 박용진. 또 하나가 누구죠? 백봉 신사상 타고 그 원내대표 했던 박광온. 어쨌든 그나마 진짜 민주당에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리고 지금 막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조롱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전대는 왜 치러지냐 하면 네네. 지난번 총선이 패배하고 패배를 맛보고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어떤 지지율, 그 다음 이 지지자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추스르고 통합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제 앞으로 대선과 지선을 승리해 보자. 그 첫 걸음을 띄워보자. 그래서 치러지는 전당대회거든요. 네네. 아무리 경쟁을 하고 아무리 서로 내가 꼭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선당 후사, 선민 후당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 우리 그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후보끼리 분열하고 서로 비판하고 선을 넘는 그런 비난을 거듭하면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많은 보수우파 지지자들마저도 떠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치를 왜 합니까? 자기 그 뭐 권력 가지려고 그렇게 정치를 하나? 뭐 그런가? 그러면 이제 자기 정치라고 하고 네네. 사익을 공익을 빙자한 사익 추구죠. 저는 뭐 민주당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공통점이 뭡니까? 변호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상현만 빼고 그 윤상현 의원은 부인이 재벌이시라며. 네네. 그렇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대의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것저것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네거티브하고 서로 욕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럴 거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변호사하면 편안하게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선후배끼리 이렇게 그 이전 투구하는 게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예컨대 뭐 문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딱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컨대 민주당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컨대 김혜경 씨가 그 지금 박찬대 대표한테 문자를 딱 보내. 근데 박찬대 대표가 그 문자를 씹어. 그럼 막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내 문자를 씹어. 이러면서도 개딸들 막 해가지고 어떻게 여사님 문자를 씹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민주당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것과 유사한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뭐 이렇게 문자 씹는 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23일까지 뭐 십수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뜨겁게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그리고 박수 쳐줄 때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유권자들 또는 성숙한 당원들, 성숙한 국민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주제를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또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1시간 달려봤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이 혹 있었을지라도 정변이나 저나
정말 지금 다시 보수 우파가 균형감 있게 하나의 축을 담당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해버렸어요. 그 결정할 때. 그 어떻게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이제 청원이 한 달 내에 5만 명이 넘으면은 이제 법사위에 자동 회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법사위가 그거를 받았고,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그 탄핵안이 회부됐을 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준용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청문회를 진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30일 동안에 5만 명이 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청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라는 건데 예. 30일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게 아직 7월 말이 안 되고 30일이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법사위에 회부해서 받는다고 돼 있고, 예. 그리고 국회법상 뭐라고 돼 있냐면은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표결로 해서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회법을 무시하고 그 청원을 받는 거에 관한 법령은 하부 시행령에 근거가 있을 텐데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사위가 바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게 뭐냐면은 국회법에 보면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사유를 보면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의혹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거네요. 네, 근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 이거 탄핵 사유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 그다음에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꼼꼼히 살펴보면은 탄핵 사유가 다들 될 수 없는 건데 지금 무리하게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사유에 관해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청문회를 왜 하려 그러냐면은 국정감사 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는 공청회와 청문회가 있는데,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게 그렇지. 참조하려고 부르는 거고, 네.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듯이 증인 불러가가지고 조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듣고 물어보는 건데 네.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망신 주는데 지금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탄핵과 관련된 여기 지금 김건희 여사 막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장모까지 최은순 씨까지 해가지고는 전부 한 30여 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가지고는 지금 조지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전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그 국회 법사위 생중계를 쭉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방금 설명해 주셨죠. 청원서 하나만으로 절차를 우회해서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네, 네. 그러니까 청원 내용이 탄핵이잖아요. 네. 그럼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를 해서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이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지적이 됐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탄핵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왜? 조사하는 데만 몇 년 걸려요, 몇 년. 그래서 탄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고, 이제 의회에서 풀고 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어제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 진행하는 걸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지만,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된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민주당도.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 부산 서구 동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루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 수가 13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 해당 지금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권오혁이라는 자인데, 이 권오혁이라는 자는
국가보안법 등 포함해서 전과 5범입니다. 그리고 이 권오혁이라는 자가 활동하는 그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한 40여 명이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탄핵 청원 끌 게시자도 이게 촛불 행동이라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22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2년 4월 19일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네. 아, 그러네. 그럼 대통령 임기, 이게 지금 MBC 그 출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탄핵하기도 하고 똑같은 거네, 이거. 맞아요. 4월 19일부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이렇게 3명 사진을 갖다 놓고는 활쏘기 퍼포먼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 네. 보도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 시작 전부터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탄핵하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걸 다 무시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핵 소추를 당할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청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건 아주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 민주당 지지율 다음 선거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 촛불로 밀어붙여가지고는 그 했던 탄핵, 물론 그 자의적인 의사로 나온 시민들도 계셨었지만은 그때를 꽃놀이패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지금 이게 그때 JTBC였나 태블릿 PC가 막 나오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거기에 확 쏠려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반향이 없어요. 또 하나보다 이런 정도고 동력이 없고 정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를 다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늑대 소년이 되겠군요,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우리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이건 지금 수사 중인 거고. 명품 뇌물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이미 수사된 거고. 전쟁 위기 조장. 이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나도 우스운 사유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 이건 또 대한민국 정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위원들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 수치 이상이 삼중 수소가 어느 정도 허용 한도를 넘어서면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염수를 방류해서 어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과거의 어떤 광우병처럼 몰아가려고 했었거든요. 지난해 민주당이. 근데 그게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탄핵 사유로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청문회 증인으로 39명을 채택했어요. 39명. 와, 청문회 증인으로 39명 부르면 이거 질질 끌면 올 가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지금 9월 초로 예상되죠. 그럼 9월 초까지 충분히 우려 먹을 수 있겠네. 네, 우려 먹으면서 이제 의정 활동은 안 하고, 그게 거기 그 위에 배지 달아 쇼 하고 앉아가지고는 나온 증인들 조지면서 갑질만 하면서 일일이 빰빰 놀겠다는 거죠. 일일이 빰빰.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요, 잘 까먹어요. 잘 까먹는데, 이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초, 그리고 1년 전에 이 지금 좌파 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그런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낙청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백낙청이라는 자는 소위 말해서 좌파 원탁회의의 주요 멤버예요. 창작가 비평 어떤 그 창간할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좌파 세력의 원탁회의 주요 멤버들이 있습니다. 백낙청 교수, 등등 있어요. 쭉 있는데 보면은, KBS 이사장 했던 김상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근데 백낙청이 이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자, 백낙청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후인 2022년 10월에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오마이뉴스 TV의 오마이뉴스가 오연호가 대표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보다는 퇴진 요구가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탄핵하려면 이게 헌재 가야 되잖아요. 네. 절차적으로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퇴진운동은 확 그냥 촛불을 또 일으키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 헌법재판소를 거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선출 권력이 아니고 임명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낙청이 사실상 이 좌파 세력에게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지령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퇴진은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 하야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퇴진 권고가 더 합리적이다. 자, 그러면 2024년 올해 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백낙청 TV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구독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2기 촛불 정부와 22대 총선, 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게 올해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잘 활용해서 올해 안에 기필코 윤석열 퇴진을 실현하라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은 백낙청 교수라는 사람이 좌파 세력 내에서 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상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김용삼 대기자라고 펜앤마이크 잘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백낙청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리기보다는 국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민중이 직접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서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깽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청원하고 저는 통한다고 봐요. 네. 그 게시글을 올렸던 사람도 그 같은 편이잖아요. 그 촛불 행동이라는 그 관계자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그리고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더 퍼블릭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예. 부동산 카페에 돈 줄 테니 맞아. 윤석열 탄핵글을 올려달라는 그게 있었대요. 글이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글을 카페에다가 작성을 해주면은 게시자가 공개한 쪽지에는 닉네임 Q4314Q 유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작성하면은 10,000원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쪽지 내용을 공개해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진보 진영의 대부라는 거잖아요. 무슨 제가 원탁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지령을 내렸고 밑에서 조직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측이죠. 지금 사실은 저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의 정청래가 저렇게 성급하게 어젯밤에 청문회 채택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짜여진 일정이 있는 게 아닌가. 세범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짜여진 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백낙청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것도 좋은데 자진 하야시키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죠. 본인의 그 유튜브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는 게 좋다. 이런 뉘앙스로 가거든요. 사실 이것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을 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거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가령 민주당이 그때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 의원 워크숍에서 배포해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게 나와요.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관여하면 정치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나서서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내는 게 좋다. 이게 똑같은 거죠. 구조가. 프레임이 똑같은 거예요. 네. 장현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박근혜 정권 탄핵했을 때하고 비슷한 유사한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백낙청이 신호를 주고 각 분야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탄핵에 어떤 모의를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그들 조직을 제외한 일반 여론은 지금 별로 동의를 안 하고 있다. 동력이 없다. 그렇지. 이게 확 기름을 부어야지 이게 탁 올라오는데 그냥 촛불이에요. 촛불. 그냥 촛불 하나 지금은. 지금 사실 케이크에 딱 올려져 있는 거. 맞아요.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 기존 언론이 가짜 뉴스가 이제
곧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의 주셔야 됩니다. 그 가짜뉴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근혜 정권 탄핵 때도 가짜뉴스 어떤 거 있었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7시간 동안 서울에 있는 뭐 모처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누구 만났다는 둥, 뭐 저 북한산에 가서 뭐 구슬했다는 둥, 뭐 정윤아 씨가 누구의 딸이라는 둥, 둥둥둥둥 가짜뉴스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짜뉴스를 듣고 야 이거 특히 그 보수 정치 세력을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야 구됐다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을 움직이는 어떤 모종의 이 작전들이 좀 착착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백낙청 이외에도 함세용 신부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정의구현 사재단. 맞아요. 네, 정의구현 사재단. 우리 신부님, 함세용 신부님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회개와 타파,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호소했다. 위대하신 뭐 이런 좀 삘이 나는데. 아니 지금 그 신부님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그렇게 독재 정권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 그리고 독재 정권이요. 독재 정권의 정의가 뭐예요? 자꾸 저는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네. 상대방 패널이 윤석열 독재 정권의 문제점이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독재가 무슨 말이냐? 그래 왜 독재냐? 그랬더니 민주당 독재나 신경 쓰라 그랬더니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서 용산 앞에 가가지고는 시위를 하는 거 어느 국민이 가서 시위를 해? 근데 그러고 싸웠더니 그 방송 더 이상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싸운다고. 지금 우리 언론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전지현 변호사님 한 말씀에 방송 출연당했네요. 아, 그 방송사 문제 있는데. 아니 그게 아주. 내가 싸워서 그래요. 소리 지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치면 뭐 사실 저 민주당의 양문석 국회의원 보니까 완전히 난리 났던데. 아. 버르장머리 없이 이러고 막, 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어디다 대고 싶어요. 버르장머리 없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 패널 할 때도 분을 못 참아. 근데 저도 분을 좀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아니, 전지현 변호사님하고는 거의 급이 다릅니다. 아.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던데. 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전략이 바뀌었다. 재판을 3년 끌어서 대통령 되면 된다고 했다. 그러다 요즘에는 3년 너무 길다. 그래서 이러다간 민주당 세력 다 죽는다. 그래서 NL 저 주사파 운동권 지도급들이 조기 탄핵만이 돌파구다. 아, 그게 저 왜 그러냐면은 3년이 길다 소리가 왜냐면은 위준교사랑 선거법이 11월 전에 다 선고가 날 것 같아요. 지금 9월 달에 변론 종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다가 선고가 나거든요.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분명히 한 500만 원 정도 구형을 할 거라고 봐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 모른다. 그다음에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그 4단계 상향해 준 거는 그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한 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400몇 억 되는 정치 자금을 그때 그 보전 선거 비용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돼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나와 버리면 확정이 돼 버리면은 그래서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지는 모르는데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특히 위준교사가 제가 주변에 변호사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벌금형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징역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위준교사 한 거 있잖아요. 그 김진성한테 얘기해가지고는 김성냥이하고 KBS PD하고 짜고 내가 그 검사 사칭하면서 그걸 주도한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 그거 관해서도 그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 깠잖아요.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100%고 징역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설문조사를 해봤다니까요. 변호사들한테. 근데 이게 1심을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 전략, 변호인들 전략은 이걸 1심을 계속 끌면은 2심도 끌 수 있고 3심과 3년이면은 계속 끌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거예요. 확정까지. 근데 1심을 이렇게 끌어버리면은 여기서 증인 신문 다 했잖아요. 2심에서 할 게 없어. 2심은 그냥 단박에 땅땅땅 하고 끝나버릴 것이고 1심에서의 결론이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급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막 청문회 한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법사위가 움직이는 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변론 종결하고 이게 난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두 가지. 그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이 9월에 그 1심 변론기일 끝나고 뭐 가을 되면 이제 1심 선고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400몇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또 민주당이 내놓아야 돼요. 네. 그럼 당사 팔아야지. 당사 팔아야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좌파 진영 속에서. 그래서 지금 백낙천 교수가 보수의 전진님 감사합니다. 백낙천 교수가 2년 전부터 지금 주장해오고 있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박근혜 정권 탄핵 모델을 저희들이 잘 참고하면 됩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될 때 새누리당 62명이 넘어갔잖아. 탄핵에 찬성했잖아. 그럼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권의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봐서는 별로 안 보여요. 아니 근데 생겨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여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 가짜 뉴스가 막 또 둥둥 떠다니고 이렇게 되면 또 변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창궐하기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어제도 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보니까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 초반이어서 그런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주 전투력을 좀 발휘해 보려고 소리도 막 지르고 하던데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가짜뉴스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저는 지금 JTBC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기서 어제도 무슨 그 이모 씨라고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그 이게 채팅방에 있었던 그 변호사로 추정이 돼요. 예. 채팅방에 있었던 그 채팅방 뭔지 아시죠? 예, 예. 거기서 왜 그 채팅방을 가지고 JTBC와 그다음에 그 입법청문회 저번에 최상병 특검 청문회 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채팅방에 있었던 변호사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최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법은 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성근이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근데 임성근은 이모 씨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 카톡방에 임성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이제 JTBC에서 그렇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그 채팅방에 있었던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내용 녹취록을 까면서 뭔가 VIP라는 용어가 나와요. V한테 부탁을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청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이런 녹취록을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녹취록을 흘리는 방식은 이제까지 많이 당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도 녹취록이었고 그렇지. 김만배 신앙님도 네. 녹취록이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 지금 녹취록 조작으로 따지면 이번에 이제 구속돼 있는 김만배 신앙님 그것도 녹취록 조작이거든요. 일종의 즉 쭉 인터뷰한 거를 중간에 드러내버리고 앞뒤만 딱 잘라가 붙으면은 그 커피 타준 게 윤석열 검사였어. 그러면 그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준 거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멀리는 김대엽 병풍 사건부터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오사투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가 저는 이제 슬금슬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은 JTBC를 딱 지목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저 MBC 저 사장 바꾸는 거 저지하려는 거 보면 이 주요 방송사나 주요 언론사가 민주당이 스피커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몇 개 자기들이 그 이사진 장악을 하고 뭔가 가짜 뉴스 그걸 퍼뜨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민주당 또는 친민노총 세력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우리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많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JTBC 뉴스가 예전처럼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손석희 씨를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MBC가.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손석희 씨가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 보도의 주역인데 그때는 보도부문 사장이었거든요. 지금 다시 MBC 안영준 민노총 출신 사장 체제가 손석희를 프로그램 맡기겠다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손석희 말고 또 진행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근데 많이 그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있었잖아요. 안희정 그 할 때 그 여성 있잖아요. 예, 예. 그 지은 씨 예. 뭐 어떤 제가 그분의 그 어떤 그런 소외를 뭐 예? 뭐 폄훼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불러서 막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안희정 씨가 또 1심에서는 그때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그 형을 살았지만은 이게 그 무죄가 나고 그다음에 또 평이 갈라지고 안희정 사건은 그리고 결국은 유죄로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들이 이게 위력에 의한 그런 그 간음이 맞는 건지 좀 의견이 분분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한쪽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막 이렇게 들어줬던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겹치면서 손석희 씨의 어떤 그 신뢰가 과거와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KBS, MBC, 뭐 JTBC 할 것 없이 있잖아요. 어떤 주요 사건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을 그냥 KBS에 출연했다가 MBC 출연했다가 JTBC 출연 하루 종일 그냥 쇼핑을 해요. 쇼핑을. 그러면 그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특정 예를 들자면 뭐 안희정 씨를 변호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 또는 특정 정치인을 변호한다는 내용 이런 식으로 여론을 완전히 호도했었습니다. 특히 뭐 KBS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그 박지원 지금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단독으로 출연시켜가지고 30분 동안 떠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BBC나 NHK 그런 짓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 있어요. 항상 양쪽 패널을 등장시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게 만들죠. 그리고 방송 진행자는 굉장히 심판처럼 휘슬만 부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 KBS, MBC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방송을요. 특정 진영의 스피커, 확성기, 프로파간다의 문화전쟁의 진취로 구축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게 바로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홍위병처럼 난동을 부린 것이 친민노총 세력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론시장, 미디어 언론시장이 선전선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위기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틈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데 그동안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올까?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희림 심의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좌파 진영 세력의 주 공격의 타겟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가 심판이거든. 가짜 뉴스라든지 완전히 헛소리하면 심판 휘슬 호루라기 부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속적으로 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하고 제가 쭉 썸머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그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일단 하겠다는 것은 장을 깔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장을 깔아서 거기 장을 깔면 어떻게 되냐? 뉴스가 생산되지. 그러면 사진 찍고 화면 찍고 떠드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가적인 뉴스가 또 나오면 거기 또 새끼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한 바퀴 돌면 가짜 뉴스도 실체적 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는 이 꿈틀거리는 좌파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번 그 최상병 청문회처럼 법사위원들이 그냥 민주당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이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쟤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안에 그냥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뭐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이나 설명을 잘 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납득을 하셨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돌았었던데요.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막장 깔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어제 그 법사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언도 보면은 지금 주진우 의원하고 곽규택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말을 조목조목 잘 따지면서 잘 하더라고요.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주진우 의원이 조금 점잖은 스타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발언하는 걸 보니까 요게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고 요게 법률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딱딱 따지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잘 몰라 이 양반이. 그래서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또 이제 그쪽 이제 법조인 출신이 있잖아요. 아, 그거 막 떠드니까 왜 남의 발언 시간에 그렇게 끼어드냐고 했더니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 주진우 의원 발언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전재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서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따지고 들고 곽규택 의원도 어제 발언 잘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 수상하다 이거.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문 발표하니까 뭔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궁금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 아, 저럴 수도 있겠다. 저럴 맞아. 수도 있겠다. 곽규택 의원이 어제는 확 답했어요. 그죠? 필리버스터 할 땐 주진우 의원이 답했고. 제가 이 곽규택 의원을 잘 아는데 아주 똑똑해. 어제 발언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곽규택 의원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구셨죠? 아, 제가 곽규택 의원한테 공천은 떨어졌지만 곽규택 의원 제가 친합니다. 아주 나이스해요. 나이스해. 영풍 기자님이 쿨하셔서 인정할 건 인정하십니다. 네, 아주 나이스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법조인인데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알죠. 제가 출입 기자였거든. 아. 그때 사실 한동훈 특수부 검사, 뭐 곽규택 부부장 검사 다 제가 부산지검 출입할 때 같은 출입 기자라서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곽규택 의원처럼 이렇게 배경도 설명해주고 주진우 의원처럼 절차적인 하자,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주면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네. 그 역할을 해줘야죠. 네,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저번처럼 보이콧하지 말고. 그렇지. 보이콧을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좀 네.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가가지고는 싸우라고 108석 준 건데 왜 그 권한을 포기하냐고요. 열심히 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 의원들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곽규택 의원이 또 필리버스터 할 때 법사위에 뭐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 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이야기 했죠. 잘했어요. 민주당 1일 1탄핵 검찰 해체 시도하려다가 되치기 고소당했다. 야, 이거 민주당 요즘 움찔하는 것 같아요. 움찔하죠. 지금 사실 고민정 의원하고 몇 명이 방송 나와서 벌써 움찔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게 아니고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일단은 뭐 탄핵 소추하겠다 큰 소리는 쳤지만 지금 당장 반발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4명의 탄핵 소추 대상 검사 중에 박상용 검사라고 네네. 박상용 검사가 어떤 수사를 진두지휘했느냐. 이화영 그렇죠. 9년 6개월 나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사를 잘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하겠다. 그런데 탄핵 소추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아니 2019년 울산지검 신년회 지청장 다 포함해서 2019년 1월에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신년회를 한 것 같아요. 신년회를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검찰청 구내 식당에서 음식 좀 차려놓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 본인의 용면을 뭐 복도에다가 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뭐 이 화장실에서 좀 실수를 하고 했는데 비리바게 똥칠했다고 그렇게 한 마리 쉽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박상용이다 이렇게 네. 지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참석자들에게 이 탐문을 해보니 박상용 검사는 그날 저녁 일이 많아가지고 7시 반쯤 도착해서 밥 먹고 반주 한잔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금방 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박상용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발끈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 나리님들이 이걸 해서 탄핵하는 거 그거는 국회 내에서 하면은 그거는 불소추 특권, 면책 특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언론에 나와가지고 다 불었어 나불나불.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국회 내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어. 조만간 이제 우리 나으리님들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맨 처음 박상용 검사 뭐 벽에 문치라는 거 이거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뭐 검찰국장인가 하고 상당히 그 검찰 내에 돌아가는 정보를 다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고가 뭔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박상용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같은데 지금 잘못 짚은 거죠.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아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하게 하는 탄핵을 하도록 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죠. 이 언론 보도 보면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각자 박상용, 뭐 허누구, 김누구 뭐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언론 블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탄핵 소추안 국회 의안가에 이렇게 내는데 보니까 전부 지금 내용들이 부실해. 부실해가지고 심지어는 오타도 있고. 오탈자. 오탈자도 야.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판사는 뭘로 얘기한다?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당신들이 탄핵을 논한다고 하면은 탄핵은 공소장 자체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장이 개판이야 한마디로. 공소장에 오탈자 드륵드륵 들어있으면은 읽으면 헌법재판관들이 딱 어떤 느낌이에요? 이 인간들 진짜 탄핵하려고 하나? 쇼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성이 없고 거기에 실체적으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읽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다? 4명 중에 사실상 거의 4명 다가 누구와 관련돼 있다? 죄명이하고 관련돼 있다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 잘못하고 해서 무죄 나오는 그런 거 무죄 확정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다 유죄가 나오고 영장 청구해서 영장 기각된 것도 없던 그런 검사에 대해서 수사가 위법하고 기소가 위법하다고 당신들이 결정하냐? 수사가 위법하고 재판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유죄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진짜 정말 짜증이 나네 진짜. 그 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진 4명이 예. 4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한 명씩 잡아서 예. 탄핵 소추안을 내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제가 이 맨 끝에 있는 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사람은 변호사, 예. 한 사람은 기자 출신 민영배, 한 사람은 이성윤 이렇거든요. 예. 민주당은 좀 스카우트를 해도 좀 양질해. 오탈자 안 나고 이런 좀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을 좀 스카우트를 해야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히 빡칠 것 같은데. 그렇죠. 김경신님, 반갑습니다. 공짜밥 좋아하니 깜방 가서 평생 공짜밥 튀어 드세요. 예. 비벼 드시는 것도 뭐 권고합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은 쉽게 말하면은 탄핵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럼 그 뒤에 증거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추정이 있으면은 그 뒤에 확실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그건 뭐다?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고발하면은 뭐가 된다? 형법상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공표를 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 탄핵이란 것이 징계 절차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무고, 직권남용, 명예훼손 이 부분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고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검찰총장이 웬만하면 공개적인 어떤 석상에서 저런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딱 짚어서 3가지 혐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탄핵 바람도 보면
이번 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정청래가 있던 법사위, 그리고 최민희가 있는 과방위 여기서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십자포화를 날리잖아요. 그동안 뭐 준비를 해왔겠지만 그런데 검사 탄핵 소추안을 딱 하는 걸 보면 아 준비가 허술하고 굉장히 서두르는구나.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해서 스톱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은 에러들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걸려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영풍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탄핵소추 발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있기 전에 탄핵소추 의결만 되면은 공무원 자격이 쉽게 말하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관련해 가지고 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게 특수 사건이고 특수부 사건은 공판검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공소 유지를 합니다. 그런 걸 이른바 그때로 얘기했듯이 직관한다고 하거든요. 직접 관여.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한다라고 해서 직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박성현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소를 했으니까 그 사건에 공판정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당신 부인하면 그거를 입증하는 창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해버리면은 이 박 차장 검사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못 나오죠. 직무가 일시적이니까. 그거를 노리는 것이 지금 바로 이건 것이죠.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허위의 사실로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무고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인간들 이제 한번 뜨거운 맛 한번 민주당 의원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항상 미사일 발사대를 걸어놓고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 생기면은 뭐 인지수사도 하지만은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이거 미사일 발사대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만 벌써 범죄 혐의가 3가지인데 명예훼손 등 해서 여기 걸려들면은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뭐 이야기했다든지 외부 나가서 발언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걸려드는 거죠. 그게 우리 그 흑석동 흑겸대사 김의겸 딱 걸린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른바 청담동 술집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새벽까지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술 먹었다라는 의혹을 국회 에서 업무상 직무상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네. 그러니까 또 경찰한테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손해배상 10억 소송을 걸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의원 날이니까 이게 무혐의를 했다고. 이게 면책특권이다 해놨는데 그거를 이의를 제기해서 아 좋다. 그게 국정감사할 때 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했는 것은 면책특권 밖이야 라고 해서 이의 제기했더니만 이번에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송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송치됐죠. 그러면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0억 남았어. 이거 얼마가 인정될지. 야, 언론 보도 보면요.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딱 그 기사를 보고 느낌이 그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얍삽하네. 그러니까 나는 국회에서 저 업무상 발언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언론하고 인터뷰한 건가 뭐야. 그럼 거기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겨울이님, 최진정 변호사님 신나. 여기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김의겸이가 최근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보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직접 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거 자기 직권 남용 아닌가 했는데 아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사한테 감나라 배나라 못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고 그렇지.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지 그 법무부 장관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제 깜빵 갈 것 같으니까 감이 이제 쫀득쫀득해지면서 말이야 방구야 막 지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더 황당한 더 재밌는 건 뭐냐. 우리 부동산 사랑하는 우리 흑석도사 네.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뭐 기부하네 뭐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중에 돈으로 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네. 아 그래요? 네. 대단하네. 아, 우리 양문석이나 이게 뭐 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게 보면 뭐 좌파들이 뭐 처음에는 뭐 저 쉽게 하면 부동산 재벌, 부동산 네. 자본가들 비판하다가 네. 김어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최종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네. 건물주야. 예, 맞아요. 우리 그 털보는 우리 저기 충정로에 건물 100평짜리 대지 건물 네. 또 거기도 그 재개발. 재개발돼. 지긴다, 지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김의겸이 그 서초동 아파트를 얘기를 했냐면은 그거 경매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아 그래요? 그 서초동 아파트도? 그러니까 왜냐? 야 경매 전문가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잖아요. 그거 형사적으로 유죄되고 하면은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든 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아파트에 차 딱 넣어가지고 그러네. 예, 경매 넣어버리는 거지. 아하. 야, 요거 좀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something new 한 건데요. 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오늘 예. 재밌는 아주 에피소드를 알려주셨는데. 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드라이브를 거니까 쫄잖아요, 얘네가.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들 총선 이겼다고 으스대다가 완전히 똥탄에 가다가 지들이 똥 밟은 거야. 이게 이제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그렇죠. 딱 걸리는 거죠. 예. 까불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호시절님 아파트 경매까지 기대 만땅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서 김의겸이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강남 아파트 경매 넣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듯이 지금 민주당의 그런 구린 의원들이 검사 탄핵하려다가 검사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나아가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저는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일부 국회 내에서의 그런 업무를 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으로 그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면책특권이 원칙적으로 법원 국회 내에 했는 것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의 내용을 언론 보도를 해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어이없는 똥탄핵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의원도 완전히 허위에 완전히 날조된 사건을 가지고 탄핵을 하거나 법적으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뭐 면책 특권을 부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 안에서 발언하는 거는 그나마 용인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절이 많이 지나서 지금 삼선 슬리퍼 신고 대통령 뒤통수에 대다고 큰 소리 치는 이런 언론 자유가 보장된 지금 사회 분위기인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사례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상임위 자리나 뭐 어떤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에 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들어가는 그런 정신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신, 정말 그 행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압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에서 그렇죠. 들어간 건 있지만 이거는 거꾸로 대통령 제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지들이 대통령이고 지들이 여의도 대통령이고 지들이 여의도 여당이라고 하면서 헌법 파괴적인 탄핵 남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면책특권 하는 것은 면책특권 오남용이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논조인 것이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너무 과잉해서 악용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또 한마디 좀 더 붙여야 될 것이 1.1 탄핵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의하고 있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사실 제 친구기도 하고 고향이 대구인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도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글 세울시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권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유일하게 기권했는데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민주당에도 좀 제정신 차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가끔은 어? 제정신. 그래서 예. 곽상원 씨 같은 경우 이런 건 대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곽상원 씨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이고 좀 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도 한 명씩. 그나마 참 저 위안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개딸들이 댓글을 그렇죠. 달고 말이죠. 예. 수박이라고. 너 나가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며. 수박이라고. 네, 수박이라고 너 나가 이렇게 한다며. 공천에 나는데 너 나가 이런다고. 참 저 개딸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는 아주 주 요인들인데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그 안에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에 민주가 네? 없죠. 민주 없어요. 정의당에는 뭐가 없다?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지. 그래서 곽상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때 정치 1번지라고 했던 종로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개딸들과 이재명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서울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오세훈 시장과 또 24개 구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국민의힘 그 지역의 어떤 그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들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개딸들의 어떤 목소리만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말 좀 답답하고 한 것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곽상도 의원,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좀 패배해서 안타까웠는데 그래요. 우리 제 곽상도 의원은 제 연수원 동기고 그러시군요. 제 친구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조금 더 제정신 차려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신다고 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번 이어간다 싶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느니 하는 이런 어이없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누가 탄핵을 하나 해서 봤더니만 이 탄핵을 올렸는 인간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과 5범 전과자라며요. 이게 처음이에요. 와. 국회에 이제 그 국민청원 네. 형식으로 이제 게시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라 예. 이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언론 보도가 한 일주일 전에 났을 때 이건 누가 주도하지? 근데 언론 보도에 권모 씨라고 났어요. 권모 씨. 그래서 권모 씨가 누군가? 개딸인가? 아니면 민주당원인가? 권모 씨가 누굴까? 어떤 배경으로 이런 어떤 국민청원을 주도할까 했는데 한국경제신문이 그때 단독 보도를 했죠. 이 권모 씨가 권오혁이라는 사람이다. 권오혁. 권오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전과 5범이고 그중에 주요 전과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어떤 사건이지? 이 권오혁이 소속돼 있는 어떤 단체가 뭐
수도권 지역 그리고 뭐 저 광주 지역 어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원들의 한 40여 명이 또 전부 국보법 위반자들이에요. 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도대체.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거의 뭐 반국가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말이네요. 대한민국을 완전 부정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이고 뭐 미국이 대한민국 통일을 가로막는 위대하신 수령 이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백낙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렇게 벌써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국회면 국회 등등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준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저쪽 좌파 진영의 사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다 각자 지역에서 이제 각자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권오혁이라는 인물이 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서 탄핵을 주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야. 100만 명이. 근데 사실 뭐 100만 명 얘기하지만 지난 2020년 청와대에 문재인이 탄핵하라. 그때 왜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걸 그대로 놔뒀어 하면서 국민들이 빡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100만이 아니고 순식간에 146만 명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 또 탄핵하네 많이 하는 소리 자체가 어이없는 일인데 근데 그때는 참 이게 참 좌파와 우파의 차이인데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에 탄핵 청원을 올렸고 146만까지 146만 6천 60 어때는 146만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좌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탄핵 청원 올린 사람에 대해서 그 탄핵 청원으로 해서 문재인의 어떤 공무집행이 방해가 됐다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때 희한한 게 중국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을 예. 상대로 한 어떤 일종의 지령이랄까 예. 그 기사도 있습니다. 언론 예. 보도도 문재인 탄핵을 막아라 예. 이러면서 그 탄핵 반대를 또 부추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중국 트래픽으로 나타나고 하는. 예.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게 거의 한 150만 가까이 가니까 어이구 이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지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탄핵 반대하자고 해서 한 80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탄핵 문재인 탄핵 반대 누가 청원인가 봤더니만 좀 전에 얘기하시고 지금 앞에 이제 원더우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인 단톡방에서 이거 탄핵 반대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며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거 100만 명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네. 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내놔라고 하는 이 국민청원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기 때문에 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대통령 탄핵을 외국인이 마구마구 글을 올린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돈 받고 지들 나라보다 몇 배 받으면서 그 정부를 탄핵시키고 타도시킨다? 이거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의 한 300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37%? 그 정도가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외국인 그러니까 제외 외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민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대포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포폰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탄핵하는데 본인 인증 받아가지고 쫙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맹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국회 차원의 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국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상호주의에 의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한테도 주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걸 뭐 의사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당연하죠. 것은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가령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예. 러시아나 가서 산다고 치면 예. 그 나라 지방의회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중국은 안 해주지.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상호주의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법적 개선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안 하는 거 안 하는 아닙니까? 거죠. 예. 곤란합니다.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환신골드 지금 멸콩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애국 기업 환신골드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 이벤트인데 2+1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신골드의 경영을 맡고 계신 대표님이 사비를 통해서 사비를 들여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 2권 한 세트인데요. 그 한 세트를 환신골드 이번 이벤트 기간에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이게 뭐냐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면역력, 그다음에 기억력, 그다음에 전립선, 뭐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활기 넘치는 그런 건강 기능, 활기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왜 존댓말을 썼죠? 어찌됐든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010-9922 하나하나 41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